불륜이 발생했을 때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관계 전문가이자 방송인인 루시 베레스포드는 테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부부의 위기, 제 상담실을 찾아온 한 내담자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를 해티라고 부르겠습니다. 겉보기에 해티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 건강한 세 자녀, 그리고 훌륭한 남편 윌과의 18년 결혼 생활까지. 그들은 의식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도 서로에게 딱 맞았기 때문에 함께 했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해티는 늘 가족의 사랑을 받는 황금 자녀였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적도 없고 약물을 한 적도 없으며 학창시절 자전거 보관소 뒤에서 누군가와 키스조차 해본 적 없는 모범생이었죠. 반면 윌은 음악가로서 조금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부모에 의해 여러 기숙학교를 전전했던 그는 해티의 안정감과 집중력에 이끌렸고, 해티는 윌의 좀 더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스타일에 끌렸습니다. 함께라면 그들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윌이 가족 휴가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려고 해티의 휴대폰을 열지만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윌은 해티의 동료 스튜어트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고, 그 문자들은 이메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메일들은 아내가 지난 2년간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갑자기 이 환상적인 부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윌은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했으며 해티는 충격을 받고 깊은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계속해서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아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불륜에 대한 우리의 고민.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륜이 자신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할지 은밀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불륜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저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치료사이자 라디오 상담 전문가로서 20년간 쌓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더 용기 있는 선택은 남아서 그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은 전 세계적으로 관계 파탄의 1순위 원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헤어지라는 압박이 외부에서 옵니다. 이혼에 대한 낙인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죠.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을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 많아. 내 사랑.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헤어지라는 압박은 내면에서 옵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 분열의 심리학. 한동안 저는 이 강연을 래퍼의 불륜 가이드라고 부를까 고민했습니다. 네, 알아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지하게 저는 래퍼 제이지가 아내인 가수 비욘세를 배신한 후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 고통을 보면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관계를 끝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싶어진다고요? 그 감정은 제가 아동발달 교육에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쳐서 엄마를 화나게 하면 그들은 자신을 나쁜 아이로만 볼 수 있고 엄마를 화난 엄마, 나쁜 엄마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숨고 싶게 만듭니다. 아동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이것을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한 감정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분리하고 싶어 하고 타인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도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결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든 강렬한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린 시절의 방어 기제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제이지는 정확히 같은 심리적 분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티와 윌도
정확히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해티는 윌의 얼굴에서 상처 입고 분노한 남자만 볼 수 있었고, 윌은 해티에게서 자신의 마음을 부수고 가족을 파괴한 괴물 같은 여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용기의 순간 분열을 넘어서. 하지만 이 분열의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속에 달콤함과 슬픔을 동시에 품는 것 말입니다. 제이지와 그의 아내 비욘세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통과 마주했으며 서로와의 활기찬 관계를 재건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앨범 몇 장을 만들기도 했죠. 이제 우리 모두가 감정적 트라우마를 플래티넘 음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틀림없이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파트너와의 활기찬 관계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제 쇼에 전화한 한 분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리타라는 분이었는데요. 리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 있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취약해짐으로써만 우리는 그 어린 시절의 기본 방어 기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에게는 상처받았음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신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검토할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감을 재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신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책감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고 신뢰의 균열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매일의 노력을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SOS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용감한 행동. 신뢰의 균열을 복구하기 위해 배신한 사람이 신속하게 해야 할 3가지 용감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SOS라고 부릅니다. 모스 부호에서 SOS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난 신호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배신한 당신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sorry 사과하기 진정한 뉘우침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소리 지르고 있어서 미안해. 또는 지금 예비 침실에서 자야 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의 장소에 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부순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ownership 책임지기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티가 윌, 당신의 마음을 부순 것에 대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항상 음악이나 까다로움, 부모님에게 바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불륜을 지속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spade work 땅 파는 작업 배신한 사람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결국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파트너에게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보험 정책으로 작용합니다. 성적인 불륜이든 감정적인 불륜이든 비밀스러운 삶을 함께했거나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잘려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해티는 스튜어트와 다시는 소통하지도 않고 함께 일하지도 않도록 상황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휴대폰, 노트북, 은행 계좌, 비밀번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취약성을 인정하기 1%의 책임. SOS가 진행되면 부부가 관계를 복구하려면 앉아서 무엇이 이 불륜으로 이어졌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이지와 해티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불륜이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 불륜은 파괴적이며 저는 이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면 무엇이 당신의 관계를 항로에서 벗어나기 쉽게 만들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분열에 대해 말한 것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나는 피해자다. 당신은 완전히 나쁘고 나는 완전히 천사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현재 여러분이 헤쳐나가고 있는 혼란의 99%를 책임진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바라보고 인정하고 작업해야 할 1%를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부로서 함께 오게 하고 함께 머물게 하는 바로 그것이 관계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티의 경우, 해티의 분류는 많은 분류니 그렇듯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나쁜 결혼이나 나쁜 남편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더 이전의 무언가, 더 깊은 무언가, 그녀 자신의 삶의 무언가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그녀의 정체성,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에 길러지고 양육된 황금 자녀 정체성으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윌도 그 결혼 생활 안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그의 1%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해티가 항상 강할 것이고 자신이 항상 생계를 책임질 것이며 해티가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분노 다음에는 반응이 따랐습니다. 관계의 생태계 점검하기. 부부는 너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기적으로 앉아서 부부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아름답고 미묘하며 섬세하게 균형 잡힌 생태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게 된 틀, 가정들, 분노들이 바로 여러분의 관계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두려운 틀에 박힌 생활이죠. 그리고 분류는 여러분을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울을 보며 묻게 만듭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내가 된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륜이 관계를 뒤흔들기 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관계도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해티와 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머물렀고 여전히 함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더 용기 있는 선택은 남는 것이라고요. 시간을 주고 내면을 들여다보기.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세요.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파트너와 다시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윈윈입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열정, 새로운 연민으로 파트너를 보게 되거나 다음에 더 건강한 관계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자신에 대해 충분히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관계가 정말로 망가졌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수리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에도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녀를 유일한 선택으로 보는 우리 시대의 이 스와이프하고 버리는 문화에 굴복하는 대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 가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임상적으로 일해왔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제 환자들 모두가 그들의 인종, 신앙, 나이,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실제로 세 가지만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든 복잡함 속에서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런 용기 있는 관대한 시선으로 파트너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용기의 선택. 분류는 분명히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며 더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머무르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용기를 내야 하고 취약해져야 하며 스스로의 1%를 직시해야 하는 어려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떠나든 남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분열의 심리학을 이해하고 SOS를 실천하며 서로의 복잡함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전문가이자 방송인인 루시 베레스포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